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나 운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신문에 오른의 운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보면 타로 카드, 사주를 봐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인터넷에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쉽게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부분만 믿으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재미로 포피 채널의 오늘의 운세를 찾아봤습니다. 6월 3일의 포피 채널 운세 총운은 기세 등등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운세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역시 포피 채널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운명인가 봅니다.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입니다. 네. 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타로점이라던가 이런 거 좀 믿으세요? 좀 이렇게 좋게 나오면 믿고 싶죠. 안 좋게 나올 때. 안 좋게 나오면 이건 그냥 운세일 뿐이야. 좋게 나오면 오늘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사람 마음이죠. 옛날에 그 사주 카페라고 해서 뭐 많이 유행했었는데. 맞아. 유행했었죠. 요새는 없나 봐요. 요새도 있어요. 그래요? 유행은 아니지만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따로 뭐 운세를 보러 그런 점집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강남에 노점상으로 이렇게 점 봐주는 사주 봐주는데 한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저보고 35살인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내 인생을 35살에 결혼을 하라니 얘를 언제 낳으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래서 재미로 운세를 좀 찾아봤는데 네. 오늘의 운세가 좀 상반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운이 좀 좋게 나왔는데. 네, 저희 작가님이 어제 갑자기 저희의 그 생년월일과 뭐 태어나는 시 뭐 이런 까지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 사주 보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가 나와 있는데 오늘 뭐 얻는 게 많다. 제가 그렇게 나와는 네, 상당히 곤디제님의 오늘의 운세는 유유자적이랍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즐거운 날이고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기회도 받고 능력도 발휘하고 자신감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 네, 이런 음악도 들으니까. 근데 다만 오키 씨의 운세가 상당히 6월 3일 운세치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초운은 좌절금지다. 배경음악도 이제 반전됐어요. 초운이 좌절금지. 멀리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옛 친구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옛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이런 거 아닌가? 그래, 좋은 소식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기다렸던 소식이었으나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구나.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네, 당황할 수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 나는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요. 전 돈이 없으니까. 전화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꺼놓고 충전이나 하죠. 그래도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냥 전화 꺼놓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뭐 핑계를 대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뭐 방법을 익히거나 어쨌든 공부를 하는 얘기예요. 전화기를 꺼놓고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루다. 거기에다 가족 간의 다툼이 예상되니까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좌절 금지하겠습니다. 네. 좌절하지 않고요. 네, 가족 간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자, 코너 소개해야 되겠죠. 네, 오늘 준비된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수요일이에요.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문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영상 해설도 준비가 돼 있고요.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입니다.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의 소식 전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돼 있죠. 오늘은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과 현장 실습 체험 사업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시련 정책팀 강환식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소식을 들어봐야겠네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니터링 사업이 아니고요. 네. 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인데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회 내에 그 시각장애인 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라는 게 2008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상담실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뭐 지원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관련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뭐 시설주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보내던가 뭐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시정 조치까지 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그렇죠. 거고. 정확한 사업명이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합상담실 운영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에서는 종합 상담실 운영 사업. 이게 이제 법률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밑에는 아니고 이제 다른 법률로 교통약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뭐 점자 블록이라든지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그다음에 음향 신호기, 음성 유도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직장이나 또는 아니면은 이제 자기 지역 내에서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신호기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쪽에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시설 점검도 해보고 이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시설주나 뭐 관계 기관에다가 저희가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것들 보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신고, 그다음에 상담, 모니터링, 개선 이렇게 그렇죠. 네 가지로 추격할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럼 이 시각장애인들이 종합 상담실에 상담할 수 있는 문제점 어떤 뭐 교통 부분이 제일 좀 크겠죠. 그럼 뭐 다니는 뭐 부분이 교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장, 뭐 주거 생활이라든지 뭐 여가 생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의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설들이 잘못 설치돼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치 안내도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점자가 이상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역 같은 데 갔더니 뭐 점자 표지판이 거꾸로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든가 음성 유도기가 엉뚱한 데를 알려주고 있다든가 뭐 또는 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점자 블록이 잘못 설치돼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건너가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도 법률적인 부분하고 실제 잘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시정조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지역은 저희가 현재 중앙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경기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의 전화라던가 상담 전화가 필요하겠죠. 어디로 좀 문의하고 어디로 상담하면 될까요? 문의 전화는 저희 이제
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로 하시면 되고요. 네. 담당자는 이제 김홍진 씨가 담당을 하고 네. 있고, 그 전화번호는 네. 6925에 네. 1121로 하시거나, 네네. 이메일은 kbu 1119 네이버닷컴으로 네.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www.kbufac. OR.KR일. OR.KR이 되겠죠? 예. OR.KR 이쪽에 네. 문의를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홈페이지 그리고 이메일, 전화로 다양하게 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문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 네. 이런 것도 바로 답신이 오는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처리가 되는 경과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률 검토, 그다음에 현장 조사, 그다음에 해당 시설 시설주라든지 또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저 편의시설 시정 조치라든지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15 하계 방학 사회복지 네. 현장 실습생 모집을 하고 있군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 쪽에 사회복지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이제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실습을 또 받아주거나 안 받아주거나 하는 복지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안 받아주는 기관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습생들을 모집을 해서 조금 양질의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실습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실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년제 학력이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일종의 이제 대학교가 되겠죠. 네. 대학교에 이제 학업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3학년 이상. 예, 그렇죠. 네. 실습 과목이 이제 3학년 2학기인가 아마 네. 그때부터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그리고 과목의 일환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야 되겠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실습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6월 8일에서 6월 19일까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네.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네. 예, 개별로 전화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기간도 또 정해지고 네, 기간도 그렇습니다. 정해지고 기관도 정해지고 그렇겠군요. 예, 그렇죠. 네. 자, 접수 기간과 접수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접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8일에서 6월 19일까지 하고요. 신청서랑 복지관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네. 복지관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 접수라든지 넓은 마을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공지사항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조를 드네요. 하시면 되겠고요. 네. 신청 담당자는 네. 저희 이제 그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네. 김청길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요. 네. 950에 0125 번으로 전화를 네. 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90에 0125 김청길 담당자에게 예, 문의를 하면 예.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시련 편의증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소식과 실습 지도 사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에서 역사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문화기행 소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의 이위경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역사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이 126차나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 같은데 이 역사문화기행의 역사는 얼마나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의 역사문화기행은 2003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만으로 12년째이고요. 네. 오늘 둘째 주 토요일에 전국의 유명한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는 1박 2일 코스로 하계 수련회 겸 친목도모로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그리고 8월에는 하계로 이렇게 떠난다고요? 아니요, 매년 8월에는 하계 수련회 겸 1박 2일 코스로. 네, 그러니까 매년 8월. 그냥 네. 한 달에 한 번 있는 문화기행은 그 당일로 갔다 오는 건데 1년에 한 번 하계 수련회라고 해서 우리 회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할 겸 해서 하는 하계 수련회 1박 2일 코스가 아주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문화기행 답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 문화기행의 취지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건강정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상호 이해정진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회 기행 때부터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역사문화 기행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러한 저희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서 꾸준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좋았기 때문이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역사문화기행에서 찾는 답사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126차에 가는 곳은 전라북도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흰구름 마을이에요. 이름도 너무 예쁘죠? 흰구름 마을에 흰구름 마을이요? 네네. 아, 네. 물레방아와 영모정을 구경하고 나서 마이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이산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걷지를 못하니까 한 2.7km의 도보로 1대1 맨투맨의 봉사자들이 같이 도와서 금당사, 탑사, 은수사, 천왕문을 구경하고 나서 마지막 저희들은 체험 코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바위 사이에서 찬바람이 생성된다는 곳인 풍렬과 한천의 차가운 물에서 탁족을 즐기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으로 문화기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네. 흰구름 마을에 가면은 어떤 거를 즐길 수 있나요, 또? 네, 흰구름 마을에는 거기에 물레방아가 과거 모습을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래요. 그래서 그 물레방아와 그 임진왜란 때 효자 신혜련이 효성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정자인데 영모종이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곳은 다 다녔고요. 이제 그 틈새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도 저희들이 이렇게 답사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진짜 저도 생소한 마을인데 이런 마을을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저희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답사 해설사인 이현동 선생님께서 저희들과 거의 10년 넘게 함께 기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분이 이 마을을 원래부터 알고 계셔서 선정을 해오신 거예요?
미리 알지는 않으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여행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리품을 팔아서 걸어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126차 역사문화기행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그 접수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들은 대구니까 지역번호 053이고요. 네. 257-5657입니다. 그리고 전화 접수나 이메일로 접수를 받게 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네네,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겠죠? 네. 네,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역사문화기행에서 답사를 계획하고 있는 답사지는 또 어디가 있나요? 네, 저희들은 7월달은 충남 공주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8월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박 2일 코스로 네. 하객선회가 있다고 했죠. 네. 강원도 영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영월이요. 네. 그리고 또 이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뭐 문화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어학 강좌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 공부하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일요일은 팝송 잉글리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팝송 배우는 거요? 네네. 네. 화요일은 한문교실로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지만 우리 문화 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동양 고전을 강독하는 시간인데요. 네. 많이 들어보신 천자문, 명심보감,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거쳐서 지금은 소학까지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요일은 도서낭독 아카데미라고 해서 생각은 있으나 방법을 몰라서 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낭독 봉사 희망자들에게 효과적인 낭독 방법을 안내해주는 시간도 있고요. 네. 그러면 목요일 매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요일은 인문학 강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여러 분야의 전공 교수를 모시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시간이며 문화 아카데미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영화, 대중음악, 연극, 뮤지컬 등 대중예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직접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네네. 또 같이 장단을 맞추고 같이 연극 무대에 올라가 보고 뮤지컬도 한 소절씩 따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공연 관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은 영화 교실인데요. 봉사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내외의 명화를 감상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문화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화원이라는 말이 괜히 문화원이 아니네요. 진짜 알찬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구나 그 근처 지역 사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 문화기행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담겨있는 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각장애인 문화원 이휘경 홍보실장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두세 영상 미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키 씨, 오늘은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제가 사는 곳 근처죠. 충남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 천안과 가까운 아산. 그쵸. 아산에 온양온천 말고 또 유명한 온천 마을이 있죠. 어디죠? 바로 도구 온천인가요? 네, 도고 온천. 도고 온천. 네. 그런데 오늘은 온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도고 온천에 가면 온천 말고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영상을 봐야겠네요, 그럼. 네.
네,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네요. 뭐 공연을 하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 다양한데 이게 과연 어떤 영상인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도구 온천에 어떤 즐길 거리들이 있는지 짧게 이렇게 짧게 나오면서 쭉 소개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거는 4명이서 함께 타는 레일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한때 한창 유행했던 트리가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순철 씨가 말했듯이 재미있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공연을 보고 재미나게 웃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레일바이크나 트리가트나 그리고 개그 공연은 이따가 또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그때 더 자세하게 말해드릴게요. 그 짧은 소개 영상 후에 나온 주제 자막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다. 참 문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도구 온천이 문화가 있는 도시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요. 도구 온천을 가봤는데 아마 이 문화가 있는 도시라고는 못 느꼈나 보죠? 도구 온천은 가본 적은 없어요. 온양 온천은 가봤지만. 네. 도구 온천을 가봐야 되겠군요. 네네. 이 도구 온천은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냥 시골 마을이거든요. 네. 뭐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렇게 잡아타기도 하고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낮은 집들이 많은 그런 정말 정겨운 시골 마을인데 도구 온천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도구 온천역은 2007년에 장항선이 개선되면서 역사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이제 기차역으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역이에요. 구역사죠. 네. 옛날에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차역일 때는 북적거렸지만 더 이상 기차역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 발길도 자연스럽게 뜸해지고 그리고 황폐화되니까 이렇게 레일바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관광 자원화한 거예요. 안 쓰는 철로를 그냥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새롭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폐선 부지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구 온천역은 레일 주변에 작은 풍차도 있고 바람개비도 있고 나무들 아기자기하게 심어놔서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동화 속에 온 듯한 기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가 레일 바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레일 그대로 달아가니까. 네, 왜냐면 텐덤 바이크가 있긴 하지만 텐덤은 이제 앞에 파일럿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오롯이 내가 혼자 딱 타는 거는 이제 레일 바이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2명이서 타도 되고 3명이서 타도 되고 4명이서 타도 되고. 그리고 이 레일바이크 타는 곳 옆에 스카이로드가 있어요. 이건요 공중에 케이블을 매달아 놓고 그 선에 고리를 걸어서 고리와 연결된 의자에 앉아서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타는데요. 아이가 신나는지 내려오면서 두 다리를 쫙 펴고 휙 내려옵니다. 이게 위풍당당하게. 멋있다. 네, 그리고 또 벽에는 트리가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트리가트는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려서 마치 눈으로 봤을 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입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녀 중에 남자가 여자 뒤로 장미꽃 한 송이를 숨기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꽃을 든 손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꼬마가 그 장미꽃을 뺏어가는 듯한 그 장난스러운 동작을 취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야, 이런 한적한 마을에 이 문화가 있는 도시, 문화 도시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또 안 쓰는 역을 그냥 없애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폐선 부지를 뭘로 쓰겠습니까? 농지로 다시 만들 수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 땅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이용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도구 온천이 그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레일바이크나 스카이로드뿐만 아니라 이 도구 온천역 근처에 코미디 공연장이 있습니다. 진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골 마을에 코미디 공연장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실
서울, 근교, 경기도권, 수도권 외의 지방분들은 코미디를 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년 365일 코미디를 공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 국민이 아산으로 모이는구나. 네, 그래요. 이 청도에도 전유성 씨가 운영하는 코미디 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예요? 청도. 중국이요? 아니죠. 깜짝이야. 경상도에 있는 청도. 네네. 네, 경북 청도. 전 중국 칭다오라는 줄 알고. 맥주를 워낙 좋아하시는 그런 것 네,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아무튼 네. 이 야산에도 있어요. 네. 아까 어디 청도? 네. 거기도 있지만 네. 여기 야산에 있는 코미디 홀은요. 옛날에 농협 창고로 쓰였던 곳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창고로 쓰이지 않는 건물에 공연장을 지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1층에 코미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이 있고요. 2층에 석양과 넓은 논밭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극장하면 또 문화 도시하면 또 카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네, 문화생활을 또 즐겨야죠. 약간 가격이 비싸대요. 근데 뭐 풍경은 좋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전시관에 충남 출신 코미디언들 사진이 쫙 있는데요. 네. 최양락 씨는 뭐 원래 충청도 사투리 쓰는 개그로 유명했죠. 저기 말이요. 그러면서 그 말이요. 네. 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 코미디홀의 명예관장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충남 출신으로는 이외에 신동엽, 네. 정종철, 오나미, 그리고 쌍둥이 개그맨 이상민, 이상호 그렇죠. 등등이 대전 있답니다. 출신이죠. 그 오나미도 그렇고 이영자 씨도 충남 출신. 네. 충청도에 뭐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나미 씨가 방송에서 네. 최양락 씨한테 저도 충청도예요.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 코미디 전시관에는요. 코미디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개그맨 이주율이나 백남봉 그리고 서영춘의 양력도 그래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그맨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후배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극장장 엄태경 씨의 주도 아래 회의를 하는데요. 이 엄태경 씨가 KBS 16기 개그맨이랍니다. 네. 얼굴도 제가 볼 땐 많이 본 얼굴이에요. 좀 뒤에서 많이 좀 활약을 하던 개그맨이었나 봐요. 한때 KBS 개그 프로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TV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네.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 버퍼링스라는 코너를 했던 사람이라는데. 네. 이름을 바꾸었나 보다. 엄경천인가 그랬었는데 엄태경으로. 네, 이름 바꾼 모양이네. 세련된 이름으로 바꿨나 보네. 버퍼링스가. 예, 그게 버퍼링스가 뭐냐면 그 안윤상 씨하고 엄경천 그때 당시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노래를 하다가 막 갑자기 버퍼링 흉내를 내는 거죠. 사랑이 나나나나 이렇게 버퍼링 흉내내고. 그렇게 버퍼링을. 그런 음악 개그였죠. 역시 개그 프로에서 음악 개그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럼요. 음악 개그가 또 되게 또 시각장애를 잘 웃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 음악 개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거. 그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비틀즈의 노래를 개사한 노래唱도 있고. 네. 이 사람의 인터뷰가 영상에 나오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365일 코미디 공연을 열 수 있는 장소가 생기니까 평소에 이런 공연을 즐기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코미디를 즐길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아산에 모이게 됐다. 그래요. 자, 천안 아산역에 많이들 내리시겠네요. 이제. 네, 코미디도 즐기러요. 네, 코미디 즐기러. 또 온천도 하시고. 그렇죠. 좋은 기회네요. 네, 세 번째 영상은 이 개그맨들이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개그를 짜는 모습도 상상이 되고 또 공연하는 연습 장면도 들리고요. 네. 영상에서 필요가 있군요. 네, 먼저 이 개그맨 엄태경 씨는 공연장 뒤편의 주조실에서 조명이나 동선 같은 거를 스태프와 먼저 꼼꼼하게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후배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개그맨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는 꼭 입어보게 된다는 그 쫄쫄이를 입고 세 명의 개그맨들이 몸개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앞에 허리를 굽히고 서서 자전거의 그 손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밑에 누워서 발을 열심히 굴려서 페달이 되고요. 그리고 한 명은 밑에 누운 사람의 발바닥을 의자 삼아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페달을 돌리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슬랩스틱 네, 지수군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좀 편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발 굴리는 사람 그리고 위에서 좁은 발바닥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중심 잡아가면서 돌리는 사람 외는 힘들어 죽겠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허리만 굽히고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후에 이제 진짜 공연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볼게요. 같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원태민씨! 소리 질러 박수 쳐! 이분은 아주 깊은 최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편안해 보이죠? 심지어 너무 편안해서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 나 닮은 딸 낳아라. 쌍둥이로 목에다가 키스해줬어요? 헤드라이트를 빡! 저기요, 제가 그리러 갈게요. 저기요, 드디어 히말라야 정상에 이 태극기를 꽂는구나. 최근에 이게 경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정말 가슴 아픈 빈부의 사건들까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났잖아요. 또 온 국민이 고통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실 거고 웃음이 필요하시잖아요. 저희 코미디홀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위로받고 싶을 때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웃음으로 위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코미디홀에 공연이 언제 있을까? 또 어떤 공연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네, 공연은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에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2시와 5시 2회에 걸쳐 열립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도 열리는데요. 네. 이 어린이 뮤지컬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서 코미디홀에 문의해서 시간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월요일은 쉬는군요. 월요일은 쉴 때도 있고 안 쉴 때도 있어서 이것도 문의 시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네, 영상에서 이제 코미디 공연이 시작하는데요. 한 남자가 1인용 의자에 허리만 대고 누워 있어요. 얼굴과 다리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로 누워 있는데 그 버티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누워있다기보다는 되게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움찔움찔 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 엄태경 씨가 그 남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너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강조를 해요.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데죠. 그리고 남자가 너무 힘드니까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는데요. 얼른 입을 틀어막아요. 너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최면술사는 이 남자가 지금 너무 편안해서 억지로 웃고 있다면서 억지로 손으로 막 입꼬리를 막 들어 올려요. 이렇게 자학 개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두 남녀가 의자에 나란히 앉았는데 그 중에 약간 좀 덩치가 큰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장을 해가지고 그 옆에 앉은 여자한테 나 닮은 딸 낳아라 이러죠. 그리고 여장한 남자는 어떤 관객을 향해서 내가 그리러
데려갈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수줍은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관객을 향해서 남자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개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태경 씨가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코미디홀은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따뜻한 웃음으로 위로받고 가시라고요. 네. 항상 카메디스의 영상미학 보면 마지막 자막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의 마지막 자막은요. 문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힘입니다. 네, 그래요. 문화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문화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문화 톡톡. 네, 수요일마다 문화 정보를 알려드리고 아까 우리들의 길라잡이 때도 문화 정보를 알려드렸고.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의 조금 더 인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문화 정보 톡톡 하기 전에 전체 영상 해설 들어봐야겠죠? 레일바이크와 트리가트 그리고 개그 공연 자막 문화가 있는 도시 충남 아산 도고운천 마을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와 그늘에 걸터앉은 할아버지 그립고 정다운 시골 풍경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성기를 누린 마을역 도고운천역 용도 닿은 철로가 레일바이크로 탈바꿈해 새로운 즐거움을 줍니다. 줄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스카이로드 아빠와 함께 탄 아이는 무척 신이 났습니다. 도고운천역에 터잡기 시작한 문화 그리고 쇼타임 코미디홀 더 이상 쓰지 않는 농협창고는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골 문화마을의 활용점정 365일 웃음이 만발하는 공간 아이디어 회의의 한창인 개그맨들 사실 서울 쇼타임 극장장 엄태경 외의 지방분들은 코미디를 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1년 365일 코미디를 공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 국민이 아산으로 모이는구나. 스태프와 상의하며 공연 준비는 철저하게 연습은 실제 공연처럼 오늘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산 코미디홀 화이팅! 하나둘 입장하는 관객들은 세상만사 시름있고 웃을 준비 완료.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 소리 질러 박수쳐! 이분은 아주 깊은 최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편안해 보이죠? 심지어 너무 편안해서 TV로만 보던 개그를 가까이에서 편하게 웃고 있습니다. 웃음에 관한 한 무장 해제 중. 닮은 딸라라 쌍둥이로 오 목에다가 키스해줬어요? 헤드라이트를 빡! 저기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저기요 크게 한번 웃어봅시다. 드디어 히말라야 정상에 이 태극기를 꽂는구나. 최근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더군다나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의 사건들까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났잖아요. 또 온 국민이 그 비통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실 거고 웃음이 필요하시잖아요. 저희 코미디홀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위로받고 싶을 때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웃음으로 위로를 해드릴게요.
공연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는 개그맨들. 문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힘.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카미에디스의 영상 미학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문화 정보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부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흥미진진한 해설로 영상여행을 다녀왔고요.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영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날 문화정보 톡톡 시작해보죠. 네, 순철 씨는 공연 좋아하세요? 그렇죠. 공연 좋아하는데 이제 갈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혼자 가긴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 가는 게 좀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취향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좋은 공연이 있는데 뭔가 그 시각장애인이 혼자 좀 찾아갈 수 없는 접근성. 접근성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가격. 그렇죠.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좀 조금 공연을 덜 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약간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톡톡에서 질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알려드리려고 마치 합니다. 질 좋은 음식을 싸게 먹는 것처럼. 네. 싼 게 비지떡이지만 이번에는 싼 게 좋다. 그렇습니다. 저렴하면서 뭔가 가성비라 그러죠. 네. 가성비가 좋은 게 요새는 인기잖아요. 가격이 너무 또 비싸도 안 되고 가격이 너무 싼데 질이 안 좋아서도 안 되는 네.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데 자 근데 사실 뭐 싸거나 무료거나 그러면 이제 공연을 그냥 내 입맛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질도 의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기꾼 아니에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15 박물관 문화향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박물관 하면 말이죠. 유물 전시만 하는 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유리관에 그런 유물들이 이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쵸.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생활을 여기서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박물관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시를 보통 생각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하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2015 박물관 문화향연인데요. 매월 새로운 테마에 따라 클래식과 재즈, 국악과 전통놀이, 그리고 마당극과 발레까지 폭넓고 다채로운 예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참 정말 다양하네요. 그래서 남녀노소가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언제 열리나요 이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죠. 찾아가기 쉽게. 매주 열리는 거예요? 네, 매주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열리는데 10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10월까지 열리는군요.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게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월까지 열리면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당연히 공연이 열리는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겠죠?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중앙박물관에 잘 가꿔진 야외 공간이 있어요. 네. 이 야외 공간에서 분야별로 최고 기량을 갖춘 총 29개 팀이 공연을 펼칩니다. 그래요. 야외 공연이 되겠군요, 그러면? 네네. 조금 덥겠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네. 이게 넓은 호수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 연못, 네. 좀 넓은 연못도 있고 그래서 되게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래서 되게 풍경이 좋거든요. 네. 그 야외 공간이 좀 더울 수는 있는데 그늘이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물이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시원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공연이 10월까지 매월 열린다고 해서 참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달은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네. 6월에는 다채로운 장르 음악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현충일을 기념해서 퓨전 국악 그룹 앙상블 신화위의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제 다 이제 맞춰지고 있어요. 네, 근데 퓨전 국악이니까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현대화된 음악이겠죠? 그렇죠. 젊은 국악 연주자들과 현대 무용가들이 협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색다른 국악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용과 함께하는 국악 공연이죠. 요새 퓨전 국악이 좀 인기예요. 이렇게 전자음악과 전자악기와 그 국악기가 이제 합쳐진 그런 퓨전. 좀 국악은 길고 좀 너무 지루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죠. 퓨전 국악이 그런 인식에 좀 바뀌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13일에는 처용무의 원형을 감상할 수 있는 처용 흥취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일에는 최초의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의 아카펠라 콘서트 그리고 27일에는 수원시향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저는 말이죠. 네. 예, 제가 좋아하는 뭐 공연 관심 있는 공연도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뭐 락이나 대중음악이나 네. 이런 공연도 보고 싶은데 뭐 없어요? 이런 국악 공연은 네. 아무리 퓨전 국악이라도 네. 별로. 근데 공연 말고도 또 다른 또 그런 것들이 열리나요?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이잖아요. 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유물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시를 보러 가도 좋겠죠. 그런데 아까 순철 씨가 말한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유물을 감상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요. 점자 설명을 갖춰져 놨고요. 네. 그리고 전시품을 모형으로 만져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야, 재밌겠다. 그 모양이나마 좀 만져볼 수 있어서 참 재밌겠네요. 네네.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네. 있고 우리나라 유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그렇죠. 수 있죠. 점자 안내도로 좀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고 네. 좀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 듭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네, 2015 박물관 문화향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 네, 뮤지엄은 MUSEUM이죠. 네. museum.go.kr이나 아니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fnm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양한 문화 소식 또 이거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건 아마 무료일 거예요. 공연 자체는. 네, 무료죠. 네, 무료니까 무료이고 상설 공연처럼 10월까지는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연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잘 시간도 따져보시고 네. 맞춰서 공연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9월에 가시면 더 시원하게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단풍도 즐기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자, 오늘 정보 톡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